환영합니다. 인간관계를 예술로 만들어가는 사람 공부방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말을 아끼며 살았는데 딱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매일 수십 통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아무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차이는 말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한 노인 이야기입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나온 며느리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었겠다. 세 글자였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런데 그 질문들은 상대가 대답을 준비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설명은 또 하나의 짐입니다. 힘들었겠다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힘든 걸 안다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한마디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말입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말, 해명을 바라지 않는 말, 그저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름 붙여주는 말. 이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평생의 관계 온도가 갈립니다. 오늘은 그 온도에 관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1장 70대 후반의 김 선생은 동네에서 말이 별로 없기로 유명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구석에 앉아 신문만 보았습니다. 모임이 있어도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김 선생을 찾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박 선생도 있었고 조언을 잘하는 이 선생도 있었는데 정작 사람들은 김 선생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뭐가 다른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분은 말을 안 해요. 대신 알아주죠.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어는 사람이 감정을 전달할 때 실제 언어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말의 내용은 7%에 불과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38%, 표정과 몸짓이 55%였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더 반응한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느냐였습니다. 김 선생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대부분 짧았습니다. 그랬구만. 많이 속상했겠어. 힘들었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그냥 이름 붙여주는 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반영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말로 표현해 주는 것.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감정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합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그럴 리 없어 하고 부정하거나 이렇게 해봐 하고 해결책을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을 그대로 두는 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이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확인입니다. 김 선생의 며느리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절대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 안 하세요. 대신 지금은 괜찮지 않지 하고 말씀하시죠. 그 말이 더 위로가 돼요. 괜찮아질 거라는 말은 지금 괜찮지 않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반대로 지금 괜찮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은 상대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말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김 선생은 많은 걸 알았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는 것. 슬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 그저 나는 내가 지금 어떤지 안다는 그 확인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 말을 아끼는 사람이 사람 마음을 여는 이유는 말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애초에 꺼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평생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2장. 어느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임 요양보호사 최 씨가 처음 출근한 날 한 할머니가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최 씨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드셔야 힘이 나요. 조금만이라도 드세요. 이렇게 안 드시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선배 요양보호사 박 씨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입맛이 없으시죠?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시기 싫으시면 안 드셔도 돼요. 조금 있다가 입맛 도시면 그때 드세요. 박 씨는 그냥 일어났습니다. 20분쯤 지나서 할머니가 밥을 다 드셨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상태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로저스의 연구팀은 3,000건이 넘는 상담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상담사가 조언을 많이 할수록 내담자의 회복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반대로 상담사가 감정을 인정해 줄수록 회복은 빨라졌습니다. 수치로 보면 이렇습니다. 조언 중심 상담에서는 60%의 내담자가 6개월 이상 상담을 지속했습니다. 감정 인정 중심 상담에서는 85%가 3개월 안에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감정이 인정받을 때 비로소 그 감정에서 벗어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할머니에게 한 말을 다시 보면 입맛이 없으시죠는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드셔도 돼요는 할머니의 선택을 존중하는 말이었습니다. 먹어야 한다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사람이 밥을 먹기 싫다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할머니는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나중에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예전엔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죠.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고 하는 건 지금 힘이 없다는 걸 부정하는 거더라고요.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이룬다. 박 씨는 할머니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먹어야 한다는 자기 생각과 먹기 싫다는 할머니 마음 사이에서 그냥 할머니 마음을 따라갔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힘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전부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지금 힘들다는 걸, 지금 괜찮지 않다는 걸,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말은 지금을 있는 그대로 확인해 주는 말입니다. 지금 힘드시죠? 지금은 괜찮지 않으시죠?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죠? 그 말을 들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감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스스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박 씨는 할머니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3장.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년 차 교사 정 선생과 2년 차 교사 한 선생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교무실로 불려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꾸 딴짓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선생이 물었습니다. 왜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해? 선생님 말씀 안 들리니?
내가 이러면 다른 애들한테도 방해가 되잖아.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선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업이 재미없구나. 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미없는 게 내 잘못은 아니야. 그냥 지금은 그런 거지. 학생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정 선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그 학생이 수업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 선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왜 그냥 보내셨어요? 정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저 애가 듣고 싶었던 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나도 알아. 내가 힘든 거 그 말이었죠. 미국 워싱턴 대학의 존 가트맨 교수는 40년 동안 부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700쌍이 넘는 부부를 관찰했고 어떤 부부가 오래가고 어떤 부부가 헤어지는지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상대의 감정 신호를 알아채고 그것에 반응하는 횟수였습니다. 가트맨은 이것을 감정적 입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래가는 부부는 하루 평균 20번 이상 상대의 작은 감정 신호에 반응했습니다. 반대로 헤어지는 부부는 하루 평균 5번도 안 됐습니다. 숫자의 차이는 4배였지만 관계의 차이는 평생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반응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것보다 힘들어 보여라고 말하는 것. 괜찮아? 라고 확인하는 것보다 지금은 괜찮지 않지라고 인정하는 것. 그 차이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정 선생이 학생에게 한 말은 수업이 재미없구나였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의 마음을 그대로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은 아니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숨기는 이유는 그 감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화내면 안 된다. 슬퍼하면 안 된다. 힘들어하면 안 된다. 그런데 감정에는 잘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정 선생은 학생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지금 느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 학생은 자기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느끼면 안 되지. 내가 달라져야 해. 그런데 사람은 변화라는 말을 들을 때 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때 비로소 변할 힘이 생깁니다. 정 선생이 학생을 바꾼 건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의 학생을 있는 그대로 봐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말은 상대를 바꾸려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가 지금 어떤지 그대로 확인해 주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의 신뢰를 만듭니다. 사장,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머니 두 분이 마주쳤습니다. 한 분은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고 한 분은 산책을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장을 본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가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걷기 딱 좋아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분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장본 할머니가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내외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도 엘리베이터에서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산책 가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어두우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장본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산책 가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 한마디에 장본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엘렌 랭어는 마음 챙김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상대방을 관찰하되 새로운 점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그냥 평소처럼 대화하라고 했습니다. 6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80% 이상 알아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30%도 안 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당신은 나를 이해해준다는 말을 평균 5배 더 많이 들었습니다. 차이는 관찰이었습니다. 상대를 진짜 보느냐, 그냥 스쳐 지나가느냐. 산책 가던 할머니는 장본 할머니의 얼굴이 어둡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요라는 대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괜찮지 않다고. 괜찮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순간은 누군가 자기를 진짜 볼 때입니다.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안에 숨겨둔 마음을 볼 때 우리는 대부분 상대의 말만 듣습니다. 괜찮아요라고 하면 그래, 괜찮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괜찮다는 말 뒤에 괜찮지 않은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채는 사람이 사람 마음을 여는 사람입니다. 장본 할머니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분이 제 얼굴을 봐주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제 얼굴을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석가모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해이다. 산책 가던 할머니는 장본 할머니가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괜찮지 않은 마음을.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괜찮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돼. 그 순간 사람들은 가면을 벗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말은 상대가 하는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하지 않은 말을 보는 것입니다. 말 뒤에 숨은 마음, 표정에 담긴 진실, 그걸 알아채고 나는 안다고 말해주는 것. 그 한마디가 평생 기억되는 위로가 됩니다. 5장. 한 요양원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뒤 말을 거의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면회를 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1시간씩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말씀도 못 하시는데 매일 오시면 힘드시잖아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알아요. 저희가 뭘 원하는지, 지금 어떤지.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70년을 봤는데 모르겠어요? 눈만 봐도 알아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힘들어했습니다. 통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왼쪽 다리예요. 저기가 아파요. 간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눈썹이요. 저희가 왼쪽 다리 아플 때 눈썹이 저렇게 찌푸려져요. 신경과학자 마르코 이아코보니는 거울 뉴런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거울 뉴런은 상대의 행동을 볼 때 마치 자기가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뇌세포입니다. 이아코보니의 연구팀은 오래 함께 산 부부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배우자가 고통스러워할 때 상대방의 뇌에서도 같은 부위가 활성화됐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들은 배우자의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도
85% 이상의 정확도로 상대의 감정 상태를 알아맞혔습니다. 신혼 부부들은 50%도 안 됐습니다. 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상대를 봐온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눈빛으로, 숨소리로, 침묵의 무게로. 할머니는 70년 동안 할아버지를 봐왔습니다. 기쁠 때의 눈빛, 슬플 때의 침묵, 아플 때의 눈썹. 그래서 말이 없어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상대 마음을 알 수 있나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래 보면 됩니다. 진짜로 보면 됩니다. 스쳐 지나가듯 보는 게 아니라 기억하려고 보는 것. 지금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인지, 어떤 목소리인지, 어떤 침묵인지. 그걸 기억하면 다음에 변화가 보입니다. 할머니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편할 땐 눈을 감아도 눈가에 힘이 없어요. 근데 아플 땐 눈을 감아도 눈썹에 힘이 들어가요. 간호사가 놀랐습니다. 그런 차이까지 아세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70년을 봤는데요. 안 보고 뭐 했겠어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눈썹을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본 건 눈썹이 아니었습니다. 눈썹 뒤에 숨은 통증, 말하지 못하는 고통, 그걸 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말은 상대를 오래 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본 사람, 기억하려고 본 사람, 그 사람만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지금 괜찮지 않지, 아프구나. 그 말들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추측이 아니라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다는. 할머니는 오늘도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손을 잡고 가만히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그 침묵 안에 70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압니다. 지금 옆에 누가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한 한마디는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겠다. 지금은 괜찮지 않지. 수업이 재미없구나. 이 짧은 말들이 긴 설명보다 강했던 이유는 상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해명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사람이 어떤지 있는 그대로 확인해 줬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마음을 엽니다. 우리는 평생 말을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조언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위로를 잘할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할까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였습니다.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은 말, 상대를 힘들게 하는 말, 상대에게 짐이 되는 말, 그걸 하지 않는 것. 마음을 여는 말은 말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오래 본 사람, 진짜로 본 사람, 기억하려고 본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말, 묻지 않아도 확인하는 말, 그 한마디가 평생의 신뢰가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묻는 대신 확인해주는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힘들지. 지금은 괜찮지 않지. 그 짧은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예술로 만들어가는 사람 공부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